6학년 친구들, 우리 5단원 빛과 렌즈 단원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빛과 렌즈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밤에 사진 촬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사진기로 도시의 야경이나 불꽃놀이를 촬영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번 단원에서는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은 어떤 모습일지, 빛이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어떻게 나아갈지와 물속에 있는 물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아보고 볼록 렌즈 특징을 탐구해 볼 거랍니다. 또한 간이 사진기를 만들어 물체를 살펴보고 우리 생활에서 볼록 렌즈를 이용하는 곳은 어디인지 알아본 후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물체를 찾아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5단원 빛과 렌즈를 학습해 봅시다. 여기 불꽃놀이 사진이 있는데 불꽃놀이 한번 잠깐 구경하고 갈게요. 여러분은 이런 불꽃놀이 보는 거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이런 불꽃놀이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예쁜 모습을 사진기로 혹은 영상으로 담아두면 좋겠죠? 이렇게 영상으로 그리고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5단원을 정리하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한 결과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보았어요. 프리즘 살펴볼게요. 우리가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이던가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무지개 빛깔로 보이는 거 확인했었죠. 이런 식으로 우연치 않게 무지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빛은 하얗고 투명한 색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자, 다음은 빛은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준비해. 이제 곧 물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빛이 공기 중을 나아가다가 갑자기 물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직진하던 빛이 그대로 나아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실험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투명한 사각수조에 물을 2분의 1 정도 높이까지 채우고 우유를 4-5방울 떨어뜨린 다음 유리막대로 젓습니다. 향을 피워 수면 근처에 가져간 뒤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덮어 수조에 향 연기를 채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저 지시기의 빛을 수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여러 각도에서 비추고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해봤어요. 우리는 이거를 AR 통해서 해봤었죠. 그랬더니 비스듬히 나아갈 때 경계에서 물을 만난 순간 어떻게 됐죠? 맞아요. 꺾이게 되었죠.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빛이 꺾여 나가는 현상을 빛의 무엇이라고 하나요? 두 글자로 빛의 굴절이라고 합니다. 빛은 공기에서 물 이렇게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빛이 굴절하게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유리를 만날 때에도 이렇게 꺾이게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빛의 굴절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물속에 있는 물체가 실제와 조금 달라 보이죠? 한번 볼게요. 높이가 낮고 불투명한 컵의 바닥에 동전을 넣습니다. 컵 속의 동전을 관찰하는 사람은 몸을 앞뒤나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동전이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멈추고 컵 속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이 천천히 컵에 물을 부으면 다른 사람은 컵 속의 동전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잘 봤지요?
물을 붓기 전에는 동전이 안 보였어요. 안 보인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물을 부었더니 갑자기 동전이 보이기 시작했네요. 높이가 높고 불투명한 컵에 젓가락을 넣습니다. 컵에 물을 붓지 않았을 때와 물을 부었을 때 컵 속의 젓가락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젓가락이 어떻게 보였었나요? 물을 넣기 전에는 곧게 보였었지만 물을 넣은 순간 젓가락이 꺾인 것처럼 보이네요. 물 속에 있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같이 볼게요. 사실 물고기는 이 물 아래에 실제 위치 여기에 있지만 이렇게 빛이 꺾여 나가요. 물고기가 사실은 이 밑에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아까 동전의 경우에도 더 아래에 있지만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젓가락도 위쪽으로 꺾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오른쪽에 있는 물 속에 있는 물체 맞추기 한번 해볼게요. 개울바닥에 과일이 있습니다. 조준하여 과일을 화살로 맞춰봅시다. 물 속에 있는 과일은 실제 위치보다 떠올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준한 곳과 맞힌 곳을 비교해보고 물 속의 화살이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봅시다. 실제는 여기 있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아래에 맞춰야겠죠? 왜냐면 얘네가 실제보다 더 위에 보인다 했으니까. 실제보다 조금 더 아래에 이렇게 조준합니다. 수박 먼저 맞출게요. 좋아. 한 번에 6개 다 맞췄어요. 자, 다음에는 볼록 렌즈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볼록 렌즈를 실제로 관찰을 하기도 하고 볼록 렌즈로 다른 물체를 보기도 했어요. 가까이 있는 물체 봤을 때 그리고 멀리 있는 물체 봤을 때 어떻게 보였는지 알아보았었는데요. 가까이 있는 물체 볼 때는 지금 돋보기 안경으로 본 것처럼 더 글자가 커 보였고 멀리 있는 물체를 봤을 때는 상하좌우가 바뀌어 보였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이 레이저 지시기가 볼록 렌즈를 통과했을 때 빛이 어떻게 갔지요? 맞아요. 가장자리를 지날 때에는 꺾여 나갔고 가운데를 지날 때에는 쭉 직진했어요. 그래서 빛이 어떻게 됐죠? 빛이 모두 한 군데로 모아졌어요. 볼록 렌즈의 레이저 지시기에 빛을 비추고 볼록 렌즈의 양쪽 빈 공간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네, 이렇게 실험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우리는 AR로 실험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또 볼록 렌즈 구실을 할 수 있는지 볼게요. 물방울, 유리막대, 물이 담긴 둥근 어항 등이 볼록 렌즈 구실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볼록 렌즈를 통과한 햇빛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볼록 렌즈를 통과한 햇빛이 어떤지 다른 바깥의 온도와 비교를 했을 때
온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더 밝았죠? 그리고 한 점으로 모으면 그 종이를 태울 수도 있었어요. 반면에 평면 유리를 통과한 햇빛은 온도가 높지 않았죠? 자, 이번에는 간이사진기로 물체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입니다. 사진기를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나요? 사진기 각 부분은 어떻게 생겼으며 그 명칭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네, 사진기 내부의 모습을 잘 관찰했죠? 그러면 간이사진기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간이 사진기를 만들어 볼까요? 간이 사진기 전개도로 겉상자를 만듭니다. 겉상자의 동그란 구멍이 뚫린 부분에 셀로판 테이프로 볼록 렌즈를 붙입니다. 간이 사진기 전개도로 속상자를 만들고 한쪽 끝에 기름 종이를 붙입니다. 겉상자에 속상자를 넣어 간이 사진기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간이사진기를 만들어서 다른 물체를 관찰을 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봅시다. 실제 모습은 여기 오른쪽 아래와 같은데 간이사진기로 보면 상하좌우가 반대로 보이네요. 우리 생활에서 볼록 렌즈는 어디에 이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볼록 렌즈를 사용한 안경을 이용하면 가까운 것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도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볼록 렌즈를 사용해 만든 확대경을 이용하면 작은 곤충을 크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시계 유리에 볼록 렌즈가 있는 부분으로 작은 숫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에서는 볼록 렌즈를 이용해 상품 포장에 인쇄된 작은 글씨를 크게 보기도 합니다. 소품 가게에서는 작은 물건을 크게 보며 섬세한 작업을 하는 데에 볼록 렌즈를 사용합니다. 과학관에서는 전시품을 크게 보기 위해 볼록 렌즈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볼록 렌즈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언급한 것 말고도 망원경 등에도 볼록 렌즈가 쓰여요. 그러면 이러한 볼록 렌즈 성질을 이용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각자 이렇게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생체 모방 기술을 적용한 곤충 눈 사진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생체 모방 기술은 무엇일까요? 먼저
생체 모방 기술이라는 것은 자연에 있는 생명체가 지닌 독특한 특징을 이해하고 그것을 본떠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기술을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해요. 여기 잠자리 눈을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잠자리 눈은 이렇게 생겼어요. 곤충 눈 사진기는 곤충의 어떤 성질을 모방하여 사진기 렌즈에 적용한 것인가요? 잠자리와 같은 곤충의 눈은 수백에서 수만 개의 혼눈이 모여서 반구 모양을 이룬 겹눈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자잘한 하나하나가 혼눈이고 이 큰 게 겹눈이라고 해요. 이러한 겹눈이 있는 곤충은 머리를 움직이지도 않고도 꽤 넓은 범위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물건을 보려면 고개를 돌려야 하잖아요. 하지만 잠자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뒤에 있는 것들도 다 볼 수 있답니다. 곤충 눈 사진기는 이러한 곤충 눈을 모방하여 만든 사진기예요. 곤충 눈 사진기는 여러 개의 작은 볼록 렌즈와 늘어나는 영상 감지기를 결합하여 반구 형태로 변형해서 만드는데요. 이렇게 볼록볼록 하나씩 나온 것이 아까 봤던 잠자리의 혼눈과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러면 곤충 눈 사진기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일반 사진기와 비교하면 곤충 눈 사진기는 더 넓은 범위를 한 번에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위의 작은 변화를 더 잘 감지하고 실제와 더 비슷한 모습을 얻을 수 있어요. 곤충 눈 사진기가 무인 비행기, 내시경, 디지털 사진기 등에 이용된다면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빛과 렌즈 한 단원이 모두 끝났어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관찰을 했더니 빛이 여러 가지 빛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빛이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비스듬히 나아갈 때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꺾여 나갔어요. 이를 빛의 굴절이라고 했고요. 볼록 렌즈로 물체를 보았을 때 실제 물체의 모습과 다르게 보여요. 상하좌우가 반대로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볼록 렌즈가 다양하게 이용이 되어 곤충 관찰할 때 확대경으로도 쓰고 책을 읽을 때 돋보기 안경으로도 쓰고 화석을 관찰할 때 확대경으로도 쓰지요. 자, 그러면 실험 관찰 56쪽, 57쪽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미리 풀어놓으라고 했는데 아직 안 푼 친구들은 잠시 일시 정지한 다음에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넣어봅시다. 보기에 보니까 프리즘, 햇빛, 하얀색 도화지, 여러 가지 빛깔, 한 가지 빛깔 등등이 있네요. 그러면 무엇을 통과한 햇빛은 하얀색 도화지에 무엇으로 나타낸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프리즘을 통과한 것 같네요.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은 하얀색 도화지에 여러 가지 빛깔로 나타나죠. 로 나타나고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 햇빛은 여러 가지 빛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2번 넘어갈게요. 다음과 같이 레이저 지시기의 빛을 다양한 각도에서 비출 때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화살표로 나타내 볼게요. 자, 빛이 공기 중에서 물로 비스듬히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수직으로 나아갔어요. 처음에는 여기 레이저가 있는데 수직으로 나아가죠? 그러면 얘는 쭉 수직으로 나아갈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왼쪽에서 비스듬히 썼어요. 그랬을 때에는 빛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볼게요. 이렇게 나아갔다가 물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살짝 꺾여 나가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빛이 아래에서 위로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빛이 이렇게 물 쪽으로 꺾여 나가요. 자, 그 다음에 57쪽에 있는 3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했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볼록 렌즈는 빛을 모을 수 있다. 맞지요? 동그란 물방울은 볼록 렌즈에 구시를 한다. 그렇죠? 볼록 렌즈를 통과한 빛은 굴절하여 나간다. 맞습니다. 볼록 렌즈의 가장자리는 가운데보다 두껍다. 어때요? 볼록 렌즈 관찰해봤더니 이렇게 생겼죠? 가장자리가 가운데보다 어때요? 더 얇죠? 자, 5번. 볼록 렌즈의 성질을 이용하면 검은색 종이를 태울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오른쪽 그림은 볼록 렌즈로 햇빛을 모았을 때 하얀색 도화지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빛의 밝기와 온도가 가장 높은 곳에 기호를 써볼까요? 자, 볼록 렌즈를 통과했을 때 여기 있는 니은 부분은 더 어둡고 디귿 부분이 더 밝고 더 온도가 높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 곳으로 빛을 모으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귿이 되겠군요. 자, 5번입니다. 볼록 렌즈를 이용해 만든 간이 사진기로 글자 가를 보았어요. 간이 사진기로 본 글자의 모습을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까닭을 설명해 볼까요? 자, 가라는 글씨를 봤을 때 어떻게 보이나요? 상하좌우가 바뀌어 보이지요? 그러면 가자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만약에 얘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면 될까요? 이거는 상하만 바뀐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네, 상하 좌우가 모두 다 바뀐 모습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그 까닭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간이사진기 안에는 무엇이 있죠? 볼록 렌즈가 있죠. 그래서 볼록 렌즈가 글자에서 오는 빛을 굴절시켜서 기름 종이에 상하좌우가 다른 글자의 모습을 만들기 때문에 바뀌어서 보이는 거예요. 자, 간이사진기 안에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여기에 볼록 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름 종이를 붙였어요. 기름 종이는 그 상이 맺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먼저 간이사진기에 있는 볼록 렌즈가 이 빛에서 오는 글자에서 오는 빛을 굴절시키는 거예요. 빛이 글자를 만나서 걔를 반사시켜서 글자에서 오는 빛을 굴절시켜서 어디에 상이 맺혀요? 기름 종이에 상이 맺히죠? 네, 이렇게 기름 종이에 상하좌우가 바뀐 상이 맺히고 우리는 그 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글자의 상하좌우가 바뀌어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실험 관찰 57쪽 마무리였습니다.